4월 5일 거대 협회를 이끌고 있던 서울 이민택 회장이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사퇴한 배경과 사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이야기, 우리 양택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양 기자 좀 팩트만 간략히 좀 얘기 좀 해보지. 그러니까 올해 상황을 보면 3월 7일 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 그리고 송파구 잠실에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 그리고 이민택 회장의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이제 당시에는 이 압수수색 이후에 곧바로 뭐 긴급체포 내지는 뭐 구속영장 발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지난해 이제 전멸중 관장이 그 서울시 전국체전 대표선발전에서 이제 그 일어났던 편파 판정과 관련해서 자살한 사건, 이 사건에서 이제 승부조작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조직사유화에 관한 문제죠. 조직사유화. 그러니까 일정 세력 내지는 특정 인사가 체육단체를 장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횡령권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4일에 그 이민택 회장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하는 동지회가 이제 또 압수수색을 당했죠. 당시 이제 그 이 동지회 회장으로 알려진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 이사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연행이 됐고, 또 결국 이제 4월 그 주를 지나서 4월 7일날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이 사퇴한 걸로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죠. 네. 그리고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어제, 그러니까 15일 이사회를 열고 5월 15일날 그 보선 총회를 열겠다. 그 이민택 전 회장 자녀 임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는 2016년까지 보궐 회장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만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민택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선 학생들, 일선 지도자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민택 전 회장은 전남 영광 사람이죠. 그래서 일찍 서울로 올라와서 관악고 코치부터 이제 지도자 생활을 쭉 했죠. 그리고 국기원, 기술심의회, 뭐 의원, 부위원장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다가 성봉섭 지금 서울시협회 상임 고문을 만나면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제도권으로 이제 바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90년도 초 됩니다. 네, 만나보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할 때 1996년에 그때 총무부장을 거쳐서 전무이사의 단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부장, 전무이사, 상임부회장, 회장 이렇게 거쳐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 비리의 핵심으로 삼았던 조직 사유화에 이민택 회장이 바로 해당이 됐고요. 이민택 회장과 관련된 이런 관심이 모아지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에 정부가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벌일 때 한 대략 6가지 정도의 그런 근거를 마련했었죠. 첫 번째, 위법적인 장기 집권 했느냐. 두 번째, 회계 부정 처리를 했느냐. 협회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느냐. 그리고 불법적으로 친식적들을 협회에 많이 고용했느냐. 그리고 태권도 경기와 관련해서 심판 판정 불공정 피해 사례가 있느냐. 대략 한 5가지,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6가지가 서울 임 회장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로 나타나면서 체육계 비리 청산 척결돼야 될 대상자 한 사람으로 바로 이민택 회장이 거론이 됐고, 수개월 동안 특수수사과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아왔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로펌인가요? 그런 변호단체를 통해서
무혐의, 혐의 없음 증거를 받아냈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압박 수사를 인해서 이제 4월 5일 날 사퇴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그 이민택 회장이 그 구성한 조직 사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연 회장 선거를 그냥 방관할지 아니면 조직 사유화 측면에서 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관리단체로 일단 지정을 할지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일단 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최근 서울시가 전체 이사회를 열어서 5월 15일 날 회장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바로 공고를 네. 지금 뭐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뭐 거기에 이제 뭐 서울시 체육까지는 회장 선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관리단체를 묶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법률적인 검토가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관리단체 주장할 수 그렇죠. 없고. 그건 맹법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관련 지정된 게 아니라 어떤 명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명분 찾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문체부 쪽에 보면은 서울시 체육회도 지금 관리단체를 지정할 어떤 법률적인 명분을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한 걸로. 네. 그러면은 서울시협회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한 달 후에 5월 15일 날 보궐회장 선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관리단체를 묶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양 기자,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해상 선거가 끝나면 관리단체를 묶을 수 없다. 그게 힘들어요, 되게. 상황적으로 묶기가 힘들어진다. 그치, 그 전에 관리단체를 지정해야 되는데 인출을 안 해줘버리면 되잖아요, 서울시체육회에서. 그 방법도 있지만은 회장선거 다 해놓고 상태에서 네, 인출을 안 해줘버리면 그런데 되잖아요. 그 전에 해야지 그걸 회장선거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빨리 가는 방식은 그 방식이긴 한데 만약 그 방식이 그때 이전에 어렵다 하면 회장 인준을 안 해주고 관리단체 지정으로 그냥 가는 방식도 그 방법도 뭐 전혀 뭐 그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양기에 쭉 바뀌었지만 그게 그 불공정 독소 조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쭉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이제 우선 뭐 이제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2012년 선거할 때 사실 서울시권은 자료를 갖고 오기도 되게 어려워요, 진짜. 진짜 안 주는 데인데 이게 언제 제가 받았는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11대 서울시 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관련 5차 전체 이사의 주요 결의 내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선거 규정, 선거와 관련된 주요 규정들을 이제 정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추천장, 그러니까 대의원들의 추천장을 받는 숫자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대의원들,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25개 구시의 회장과 초, 중고, 대학 일반 팀들의 대표자 한 명씩을 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단체군 대의원, 단체군 대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렇지. 5명이 이제 30인데 지난번 이민택 회장이 이제 다시 당선될 때 선거에서는 제 기억에 의하면 추천장을 전부 독점한 거예요. 독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 못 나오도록.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독소조항에 속한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기득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세력에게 이것들을 출마를 원천 약속해주면서 보장을 해주면 그러면서 추천권을 받아버리면 다른 후보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시도협회도 그런 게 좀 그런, 있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사퇴하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중간에.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일단 좀 근데 쟁점 좀 얘기해줘봐요.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30명의 구지회장 25명, 단체군 대의원 5명 포함한 30명 추천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인 10인의 추천서에 하나의 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서울시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0명만 딱 받아라. 그렇죠. 10명 넘으면 안 된다. 이제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11명부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0장이 남잖아요. 20장이 남으면 다른 후보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규정상 지금 일단 해놓은 거고, 달라진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거고. 그리고 서울시협회 공탁금은 1,000만 원? 공탁금 1,000만 원은 그대로 가요. 공탁금 1,000만 원은 그대로 가는데, 공탁금 1,000만 원과 관련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다만 서울시 태권도협회 선거관리 규정 지난번 11대 거에 보면은
이긴 사람은 당선자는 선거 관련 재반 경비를 비율별로 공제하고 잔액은 이긴 사람에게 반환하는 구조였고 진 사람의 경우에는 선거 경비 공제 후에 잔액을 해당 협회에 기속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니, 약간 아니 다른 연맹이나 협회도 대부분 아니, 근데 이런 관례가 아닌가? 웃긴 거죠 사실 이게.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체육회라든가 이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선출된 회장을 인정할까? 나는 이게 상당히 좀 미심쩍다. 이 선거관리 규정 속에 그 더살레교는 여러 함정이 있을 텐데 양 기자 그 대변 추천 10명 거기에와 관련된 이런 규정이면은 많이 나와야 2명이 나와서 경선할 정도인데 불가능한 것이 대의원들이 추천을 안 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추천자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3장만 받아도요. 3장 안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야 한 2명 정도밖에 나올 수 많이 나오는 있는 2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엊그저께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다녀왔는데 그 이민택 회장 사퇴 후에 서울시 안팎의 그 구조가 좀 많이 좀 분열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민택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민택 회장이 가지고 있던 기존 체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양쪽 그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라인, 그리고 임 회장 측근들로 중심이 된 이 라인이 있는데 임 회장 제자 라인은 주로 이 사무국 중심의 사무국 직원들 중심의 이 제자, 그리고 이 측근들은 강영복 곧 회장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강영복 씨를 주축으로 한 60대 이상의 이 노령 이 측근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서울 임 회장의 그 측근들 중에 60대 이상의 노령층 그리고 50대의 이 소장년층으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영복 씨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이 측근들 간에도 노령층 이 중소령층으로 또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이 양쪽을 견제하면서도 이 양쪽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이 후보가 이제 지금 나타날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쪽하고 측근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하고는 왜 싸우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권력 쟁탈전이라고 봐야겠지. 잠깐만. 자기들이 그러면, 중심으로 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을 때 힘을 받아야 되니까. 제자들 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서 지금 만약에 얘기대로 하신다면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회장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탁까놓고 얘기해서 이민택 회장 여기는 제자 라인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이 라인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 이 같은 틀로 움직이는 건지. 예를 들어 측근 쪽에서 나왔다. 측근 쪽에서 누군가 후보가 나왔어요. 당선이 됐어요. 이쪽을 예를 들어서 만약 구도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럼 이쪽은 그 사람이 새로운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 관계로 가는 건지. 근데 이 둘 사이에서의 선거는 벌어지겠지만 이 제자 라인하고 측근 라인이 전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임 회장 측근 라인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제자 라인에서 이 임 회장 측근 라인을 중에 한 명을 회장으로 옹립하면서 자기 힘들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제자 쪽에서 회장을 물색을 해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회장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이민택 회장하고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끊어지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은 일종의 수렴청정이 될지, 예?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시 태권도협회 이민택 회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몇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들춰내자면 한이 없지만 어찌됐건 그 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나는 사실 전밀중 간장 자살 사건은 사실 좀 언급하기가 이러면 이게 좀 약간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사건은. 예?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보면 문체부가 됐건 정부가 됐건 아니면 이민택 회장에 대한 반정서 안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보면 조직에 대한 사유화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나온 새로운 구조가 조직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구조냐 벗어나지 않는 구조냐 벗어나는 구조라면 상관이 없는데 벗어나지 않는 구조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문체부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예, 그러니까 그 그렇지, 얘기를 하는 그래.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에 대한 지금 답이 여기 있냐 없냐예요. 없다라면 지금 양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선거를 5월 15일 날 하든 안 하든 그 전에 여기에 숨어 있는 핵심은 조직 사유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임회장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그 차기 집행부를 문체부라든가 체육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리단체 지정권이 나오는데, 이 많은 체육회가, 단체가 많은데, 유독 이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이 정부 체육회 이 개혁, 신호탄으로 이 서울시협회를 이렇게 주목하게 된 배경, 이선 태권도인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할 텐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전 이민택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로 끝났지만. 그렇죠. 2001년이었죠. 100일 천하라고 얘기하는데. 민주화, 그 당시 민주화 바람에 이제 어떤 물려났는데, 그때도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시발점이 됐던 게 사실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관련돼서 승부조작 그런 모습들이 방송에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퇴하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세계연맹 사무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아니, 근데 세계연맹 사무차장은 어떻게 가고? 거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승부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때 저는 이제 이쪽 일을 안 할 때였지만,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것도 보고 했는데, 근데 그때 구속도 됐었잖아요. 2명이 구속이 됐다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세계연맹 사무처장? 그거는. 거기 이제 지금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김은영 전 총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데, 이민택 전 회장이 세계 태권도연맹 사무차장으로 가는 정황은 김은용 전 총재가 당연히 있지. 왜? 김은용 전 총재가 2001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할 때 거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충성 서울 최고 중심의 충성파를 모으고 그럴 때 돈을 바쳐서 김은용 아들한테 돈을 바쳐서 전문을 따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한 중반 됐겠죠. 그때 세계 태권도연맹 사무차장으로 가는데 정황상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김은영 전 총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구속 기소가 돼서 세계연맹 사무차장으로 한 몇 년 동안 하고 또 그 직책상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어 회화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조정원 총재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공간이 안 되니까 다시 자기 친정인 서울시 태권도협회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많이 좀 완력이 있었고 싸움이 많았죠. 그때 한간에서는 서울의 임회장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서울의 임회장이 여러 가지 자기 처세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세계연맹의 서울시 태권도협회 상임 부회장 자리를 꿰차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회장으로 가는 현재까지 이제 회장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양 기자 아직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지만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덜 남았지만 회장 선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쎄요, 한다 못한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난 대한체육회에서 칼을 빼들려면 빨리 칼을 빼들어서 관리단체를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 회장 체제를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관리단체 하지 않겠다.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든 뭔가 조금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의 이민택 회장이 4월 5일 날 사퇴를 했지만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공금을 횡령했는지 회계 정부 처리를 불법적으로 했는지 심판 판정 공공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이거는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결과가 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럼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서울 임회장 회장 선거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빨리 그 지침을 내려야지. 이거 너무 루즈하지 않았지? 네. 너무 왔다 갔다 오지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 장기 집권에 쭉쭉 올라가고 거기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분은 사실 또 심사비로 가요.
심사비로 들어온 이 돈들을 갖고 지들 맘대로 쓰고 자기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조직을 사유하는 과정인데,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준비된 멘트로 쫙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반안티 정서가 있는 거다. 어? 그래서 지금 현지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선거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게 그럼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 어? 이렇게 쭉 빠져주면서 전망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빠지면 나는 좋겠는데 이벤트 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쫙 읊어주어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벤트 개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딱 오는데 이게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자꾸 들으면서 답답한 게 그런 부분에 답답한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이라는 게 태권도계에서 공정한 경기 질서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뒷거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오고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조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사람 그 임민택 회장 얘기하는 게 자기는 세계연맹 총재할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 했었어. 맞아. 어? 이제 그러려면은 공고한 자기 기반,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총재가 아니라 IOC. IOC. 맞아, IOC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자기 완전한 사유화를 시켜놔야만, 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1년 예산이. 그걸로 충분히 더군다나 서울시는 사람들 다 모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권도계에서 좀 퇴진해야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본인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모두를 자기 세력으로 다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그 서울시가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일비, 월정액, 활동비,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주면서 조직 관리한 거지, 사실은. 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권도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어? 서울시 태권도 회장으로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안티 정서들이 강해졌던 거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뭐 사소한 여러 가지가, 사실 우리가 그냥 진짜로 사실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 집 이천인가 그렇죠. 거기 농장에 체육관 사범들 데려다가 일 시킨다고 주말에 무슨 주말 농장이냐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일반 종합이나 방송국에서 그거 진짜로 좀 가르쳐달라고 가가지고 좀 진짜로 하나씩 찍어보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 맞아. 어? 그런 얘기까지, 결국은, 공익을 통해서, 태권도라는 이 조직 단체가 그 개인의 것이 아닌데, 이 조직, 이 단체를 통해서 태권도를 발전시키면 자기가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이거 공익으로서 성장시키고 자기가 거기서 조시회장을 하건,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하건, 세계연맹 총재를 하건, 뭐라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건 자기 일이니까, 자기의 어떤 꿈이고 목표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크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기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사회로 시켜가지고 그게 다 달고 올라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태권도인들한테도 안티 정서를 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그래서 전멸주가량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택 회장이 타깃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이걸 깨야만 기본적으로 태권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관계나 기득권이나 이 잘못된 어떤 관례나 방식이나 이걸 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태권도에 나중에 독이 될 거고. 4월 5일 이민택 회장 사퇴 이후에 그 이민택 회장을 둘러싼 전력, 그리고 회장 선거, 그리고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좀 폭넓게 다뤘는데, 이민택 회장이 제도권에서 있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얘기를 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5일 날 회장 선거를 하는데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태권도협회 향후 전망과 이민택 회장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얘기를 좀 풍부하게 마련하고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 사전 조사라든가 그 향후 전망까지 좀 미리 준비해서 서울시협회 이민택 회장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편에서 재차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긴급구조 태권도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기자,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내가 기자님, 아니 뭐 바른 태권도에 보면은 물론 그게 우리가 다뤄가지고 그 김덕근 씨가 우리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약택진하고 나하고 뭐 고소는 안 했지만
거기 보면은 수천만 원씩 그렇게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태권도 개학을 하고 이렇게 몰아줬는데, 사실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도 태권도를 바로 세우고 태권도를 좀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기자들이 이제 뭉쳐서 이걸 하는데, 후원금이 사실 뭐 한 푼도 안 들어왔다는 사실에 상당히 좀 실망이 크고, 우리가 그 시민단체보다 못한 사람들인가 라는 어떤 자괴감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면 양진방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 김무천 사무국장, 여타 이 제도권에서 나름대로 일하는 분들한테 후원해달라고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받는 즉시 우리는 뭐 단체처럼 뒷주머니 차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분들이 김국구조 태권도를 후원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힌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제작과 관련된 이 실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나도 후원을 못해서 가져가대요. 그래서 태권도 단체, 태권도인 뜻 있는 미국, 유럽에 거정 있는 우리 해외 사범님들한테도 일일이 좀 부탁을 해서 김국구조 태권도 응원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발 좀 후원해달라고 저도 이제 적극 나서고 있고요. 뭐 10,000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뭐 그 돈 가지고 우리들 뭐 양주 먹고 뭐 순댓국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장소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데 쓸 돈이니까 국내에 계신 태권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태권도 보급에 고생이 많으신 해외 태권도 사범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더 분발하겠습니다. 많이 후원 좀 해주시면 그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잘 모아놨다가 태권도 발전, 질적 개혁에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금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